반갑습니다. 미풍입니다. 개판 5분 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이전에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피아노 연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좀 글도 쓰기도 하고 조만간에 책도 하나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하다 보면은 이 부동산하고 굉장히 비슷한 음악이 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에 보면은 템페스트라는 곡이 있는데 이게 템페스트라는 이 폭풍이죠. 지금 그 곡과 굉장히 좀 느낌이 비슷해요. 최근에 한 2, 30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이 단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매일 무슨 말이 나오고 뉴스 기사거리고 가십거리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 자율에 거의 다 맡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플레이션이라든가 화폐 가치 하락에 따라서 그냥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양극화 차별화가 나타나는 시장이 시장 자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어찌된 것인지 너무 말이 많아요. 계속 개입을 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개입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떤 정권에서는 집을 사라 그러고 어떤 정권에서는 집을 팔아 그러고 거기에 따라서 시세가 너무 급격하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또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이 왜 개판이 된다 보니까 이전 정권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는 집을 사라 그랬는데 이번 정권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니까 또 집을 팔라고 그래요.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냥 팔라 사라 팔아 사라. 네, 여러분들은 어떤 이 칼춤을 맞춰야 되는지 이 칼춤의 장단에. 그래서 지금 김수현 정책실장이 파리 대책을 만든 설계자입니다. 네, 파리 대책을 만들고 나서 했던 말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투기와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 파리 대책이 나왔을 때 희한하게 청와대 정부기관 국토부 LH는 땅 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 신기한 일입니다. 국민들한테는 집을 팔아 그러고, 그리고 투기와 전쟁한다 놓고 자기들은 또 집을 사고, 이 개판이죠, 개판. 땅을 사고, 네, 투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강남의 아파트 또 한 채씩 사요 또. 절대 안 팔아 자기들은. 그래서 보니까 김수현 정책실장 보시면은 이 파리 대책을 만든 현 정권의 25번 동안의 규제 정책. 그래서 집을 가진 자는 집을 팔지 못하게 하고 집을 없는 무주택자들은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을 만든 설계자다. 제가 팔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근데 진짜 집 파셨나?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 들으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방배삼익 아파트에 조국이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최근 1, 2년 동안 유일하게 사업 인가가 난 곳이 방배삼익입니다. 조국이 살고 있는 집만 재건축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탈락이 된 거예요, 다. 네, 목동 재건축 다 완전히 다 탈락을 해버리고, 네. 그래서 방배악호를 쳐다보며 출혈 경쟁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은 유명했던 말이 가재봉 사건하고 임대주택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왜 집을 사냐 이겁니다, 국민들한테. 임대주택 살아도 오손도손 가족들하고 잘 살 수가 있는데. 그리고 개구리 붕어, 가재붕. 그리고 그 우물 안에서 따뜻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가장 역설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조국입니다. 근데 자기는 지금 방배 악호로 재건축 지어가지고 아름답게 살고 있다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지금 돌고 있죠 또. 그래서 지금 박근혜 말 듣고 문재인 말 듣지 말고 무주택자들이 지금 이제 여기서 발생했던 문제가 이 자산 격차가 엄청나게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여기서 집 팔기 해주겠다. 예? 여기서 집 팔기는 게 좋겠다. 집 파시라. 이런 얘기 듣고 아파트를 2017년도에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일 때 이때 집을 파신 분들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무슨 벼락거지가 된 전형적인 케이스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지금 부동산이 개판 5분이 됐는데 여기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또 최근에 보시면은 그건 좀 이따 얘기 드리고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파리 대책이 있습니다. 파리 대책이 아니고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을 만든 설계자가 김상조입니다. 정책실장이에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을 만든 설계자고요. 그 옆에 보면 박주민 있죠. 박주민 의원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대차 3법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를 국회에 뭐를 했죠? 네. 국회에 지금 이거를 이제 그 입법을 한 사람입니다. 입법 제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임대차 3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틀 전에 뭐 전세금은 올리고 월세를 올려가지고 5% 이상 올려서 계약을 했다. 계약 갱신을 하거나 계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과 지금 진짜 개판 5분 전에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겁니다. 임대차 3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입법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전세금이 엄청 올라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무주택자들이 또 집을 못하는 이 진풍경이 또 벌어졌다. 개판 5분 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개판 5분 전을 지금 부동산 상황을 이용해서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제가 좀 순서가 좀 걸렸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또 문제가 된 게 이사 공급 대책, 이 말이 또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만 가구 공공개발 후보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집주인 동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짜장면 시켜서 짜장면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짜장면을 그걸 빼들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또 줍니다. 지나가는 사람도 옆에 사람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하죠.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돈을 주고 짜장면 먹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옆에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냐? 물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우리가 이 시장에서의 당연한 절차인데 이 동의 자체가 없어. 이거 2만 가구 지금 만든다는 거 공공개발 후보지 뭐 영등포라든가 여기 있죠. 금천, 도봉, 은평.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참이 진짜 개판 5분 전이 아니고 지금 이제 개판이 다 됐습니다. 개판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시면 제가 할 얘기는 오늘 이겁니다. 이 개판 5분 전을 이용해서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로스차일드입니다. 로스차일드. 그래서 로스차일드는 화폐 전쟁, 이 화폐 전쟁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읽으셨을 거예요. 슈궁핑에 의하면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현재 뭐 추정되기로는 한 50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갖고 있는 돈에 지금 뭐 빌 게이츠라든가 이런 사람들 뭐 비교하면요, 네, 이게 진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근데 로스차일드는 어떻게 돈을 벌었죠? 네, 로스차일드가 돈을 버는 비법이 있습니다. 네, 그 비법이 무엇이냐면은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이제 나폴레옹이 뭐 러시아 뭐 좀 하죠. 뭐 침공하고 유럽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보니까 나폴레옹이 전쟁에 진다는 소식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로스차일드가. 근데 그러면은 이제 전쟁이 치고 나면은 이제 또 뭐 상대국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점령을 당하거나 뭐 또 뭐 여기서 전쟁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혼란을 겪습니다. 그래서 집값을 하락을 유도를 하는 겁니다. 로스차일드가. 그러면은 집값 파시라. 파는 게 좋겠다. 현재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이전에 김수현 장관이 했던 김수현 정책실장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프랑스의 집값을 10분의 1 가격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10분의 1 가격이 됐을 때 집을 로스차일드가 부동산을 대금에 파는 거죠. 그럼 나중에 와서 보니까 나폴레옹이 진 게 아니야. 이겼어. 그럼 집값은 거기서 이전 가격에서 또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차익이 20배가 되는 겁니다. 10배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스차일드가 돈을 벌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똑같은 과정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날 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표에 나와 있죠. 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은 이제 여기 공급을 확대시키면은 아파트 값 내려가고 이제 입주 시기가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아파트 값도 폭등합니다. 이 상승률만 나타낸 거예요.
계속 이런 과정들이 계속 거쳤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노무현 때 추진 한번 하고 이명박 때 또 추진하게 됩니다. 이 과정들이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정들을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오늘의 요지가 이겁니다. 돈을 버는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 했던 방법들이 딱 그대로 이게 부동산에도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는 저점이 되죠. 여기서는 정점이 되죠. 그런데 서울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에 한번 딱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1기 신도시 만들어졌을 때 이때가 어때요? 노태우 때입니다. 이때가 노태우 때고 1기 신도시 만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동안 2년간 집이 폭락했죠.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까지 가고 하락했고 그 이유는 어떻게 했습니까? 폭등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들 이거 재미납니다. 통계를 보시면은 돈이 보인다는 말이 있죠. 네.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어떻게 됐죠? 2기 신도시는 노무현 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추진한 게 2기 신도시 또 마찬가지죠. 2기. 네, 2기. 마찬가지가 이명박 때.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점이 2010년도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전 청약하고 저 풀리기 시작할 때가 입주하고 할 때가 언제냐면은 2012년도예요. 12년도, 13년도. 딱 겹칩니다. 자, 이 구간이 항상 겹친다는 거죠. 이 구간. 이 구간들이 겹친다는 거예요. 이 구간들이 계속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급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됐냐? 이 저점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구간이 있습니다. 특이한 게. 여기서 특이한 게 나타난 상황이 뭐냐면은 역전세난이 나와요. 역전세. 꼭 역전세 나옵니다. 역전세가 뭡니까? 역전세가 뭐냐 그러면은 전세가는 1억인데 뭐 전세가를 우리가 1억이라 칩시다. 1억인데 매매가는요 9천이에요. 전세금이 더 많다는 거죠. 매매가에 비해서. 그런데 이명박 때, 지금 노무현 때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죠. 딱 2년입니다. 조정기가 2년.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했죠. 똑같이. 노태우 때도 마찬가지로 폭등했죠. 지금 상기 신도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상기 신도시는 여기서 상기 신도시가 될지 안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이게를. 네, 지금 신뢰를 너무 많이 잃어가지고 그러면 다음 정권에서도 우리가 무슨 공급 대책을 만든다. 이 분명히 공급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상기 신도시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서울이나 수도권 5대 광역시의 정비 계획을 통해 가지고 생활경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생활경 계획 중에 무슨 뭐 재건축을 통하거나 재개발을 통해서 도시에 재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상기 신도시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집값이 폭락한다, 오른다 이 문제를 두지 말고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집을 살 수 있는 최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냐 안 되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점이 됐을 때 항상 역전세가 나왔어요. 역전세가 나왔다는 거죠. 이 역전세가 나왔다는 거세 현상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이 없어도 집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한 게 이겁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 누구는 나는 강남의 아파트에 돈이 살 수 없는데 사실은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의 문제였습니다. 이 기회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죠. 2012년대, 2013년대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역전세는 한번 보세요. 돈이 그도 필요 없었어요. 거의 다. 압구정현대 아니면 그 당시 준신축 아파트는요. 돈이 그냥 뭐 현금 서비스 정도 받아갖고 살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세금 낼 돈 정도. 카드론. 그래서 사실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집값을 우상향을 합니다. 근데 한국적인 아파트의 부동산의 우상향은 다른 선진국의 우상향하고는 길이 달랐다는 겁니다. 다른 선진국의 우상향은 어떻습니까? 이 조정기가 굉장히 짧아요. 이렇게 조정기가. 그런데 한국의 보시면 부동산 사이클을 보시면은 이 조정기 때 훅 빠집니다. 2년 정도. 2에서 3년 정도 훅 빠졌다가 올라갈 때는요. 억 단위로 그냥 올라가요. 그러니까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막 올라가요. 그래서 이 올라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올라가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선진국은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해서 상승률이 낮게 나옵니다. 전체 기간을 보면 상승률이 항상 낮습니다.
이 저점을 기회를 항상 준다는 겁니다. 저점 기회, 잡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뭐 앞으로도 상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만약에 된다 그런다면은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을 거다라는 부분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 그걸 팔 필요가 없는 거죠. 팔 필요가 없잖아요. 갈아타면 되잖아. 돈 없어서 살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요지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항상 그렇습니다. 뭐 주가가 폭락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신용 잔고 갖고 있는 사람들 무슨 뭐 깡통 계산한다. 한강에 자살하러 간다. 이때 나올 때가 여러분들이 항상 기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2년도 13년대 13% 하락했어요. 13%. 어떤 아파트 단지는 그냥 강남의 어떤 아파트, 대부분 단지 아파트들은 그냥 반토막 났습니다. 일부 단지 아파트들은 압구정에도 대표적으로 반토막 나는 아파트였죠. 아파트. 근데 이런 기회들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 기회들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쉽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10년 단위로 기회를 몇 번 줄 것 같습니까? 뭐 비트코인 기회도 주고 최근에 작년에 주식 기회로 해서 큰 기회도 줬고 부동산 큰 기회 몇 번을 줬어요. 인생 살면서. 그 기회 중에 정말 여러분들이 수중에 꼭 돈이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역전세 날 때죠. 역전세 날 때가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항상. 이때는 무조건 눈 감고 들어갈 시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주식 좋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같은데 뭐 주식 아무리 해봐야 돈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주식을 해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재산 중에 일부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집을 사서 아파트를 사서 부동산으로 들어갈 때는 전재산 몰빵에다가 거기다가 대출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 자체가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억 단위로 움직이는 시장이고 주식은 기껏해야 몇 억 버는 거, 1, 2억 버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에서 뭐 몇천만 원 넣어갖고 몇천만 원 버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정말 잘 됐을 때 몇천만 원 버는 거예요. 대부분 다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인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게 항상 위기를 기회를 받아들이냐라는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미 너무 많은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봤기 때문에 다시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양치기선님도 3번 정도 가면은 이런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살면서 또 이런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강남에 아니면은 무슨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해안라인에 입성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눈 깜짝할 새에 올라갑니다. 하락기는요, 2년이에요. 하락기는 2년인데 올라갈 때는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는 그 하락기에서 내려간 만큼을 1년도 지금 채우지 않습니다. 올라갈 때는. 그래서 상승기가 무섭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한번 새겨드시기 바라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